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에서 또 이 문제가 제기되면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 같은데 왜 지금 이 얘기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성격상 꾀병을 부릴 뿐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김경수 경남지사 석방 때문에 더 힘을 얻게 됐다 그런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또 정의당 입장은 건강을 핑계로 도로 친박당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보통은 의사가 하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다. 매우 특이하다. 정치투쟁으로 이용될까 우려된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문제가 전국의 이슈로 떠오르는데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가능성은 어떨까요?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우리 경남지사의 77일 후에 석방 문제가 안 나왔다면은 네네. 아마 이 문제는 조금 더 뒤로 밀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론이라는 건 그때그때 형성되기 마련인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2년이 넘는 수감 생활을 한다면은 네네. 뭐 도피에 뭐 염려 없다고 보고 또 이미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법에서 거의 다 나타났고 또 석방 호소도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걸 굳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77일 만에 석방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 수감을 시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를 않고 대통령만이 결단할 수 있는 전 그런 상황에 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형집행정지 신청은 보통 구치소나 교도소 내 의사가 1차로 판단한 후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외부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에 국민 뜻에 따라 물으면 된다라는 유영하 변호사의 주장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절차를 거의 보이콧 수준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재판들이 오히려 더 진행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듭니다. 의문스럽고 우려가 되는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유영하 변호사와 궤를 같이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 박원석 의원. 방금 전에 홍문표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김경수 경남지사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두 사안을 놓고 형평성을 거론하는 그 사고에 어떤 합리성이나 이 논리성이 있는지 참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석이라는 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재판 중인 미결수를 상대로 취해지는 조치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거 신청 안 했습니다. 때문에 김경수 보석이 왜 박근혜 석방의 논리적 근거가 돼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석방 얘기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 석방을 하라는 겁니까? 형집행정지 신청을 당사자가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했어요. 마찬가지로 형집행정지 신청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그 사유가 타당할 때 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건강 상태에 대해서 우선 임검을 해가지고 건강 상태가 정말 생명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나쁜 건지 이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심사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 중앙지검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대통령 보고 하라 그러는 거는 대통령 보고 직권남용하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가능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특별사면이 있는데요. 특별사면은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아직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사면 하라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말이 안 되니까 석방이라는 모호한 형태로 지금 주장을 하는데 단언컨대 이거는 총선의 이 자기 세력 결집용 이상 이하의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지금 저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보다 황교안 대표가 잘 알아요.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얘기를 하는 거는 뭐 TK 여론이라든지 또 태극기 부대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한편으로 이끌어 안겠다라는 일종의 정치적 발언일 뿐이고 근데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황교안 대표한테 좋을까요? 저는 뭐 그 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석방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죠.
윤기찬 대변인 내일 이제 장외 집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광화문은 평소에도 태극기 집회가 좀 열리는 곳 아닙니까? 합세할 가능성이 있겠죠? 뭐 의도적으로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을 뭐 같이 집회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합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합세하더라도 질서 유지 차원에서 아마 행사 진행 요원이 어느 정도 좀 그 통제를 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내일 집회의 목적은 사실 그 광화문에서 원래 집회하시던 분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협치를 무시한 임명에 대한 항의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그 원래 계시던 분의 집회 구호하고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질서 유지 차원에서 노력한다는 소리를 그런데 들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집회라고 해서 태극기 집회가 만약에 이렇게 옆에 오고 그럴 때 가라고 밀어내.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질서 유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회하는 목적과 다른 예. 다른 구호와 집회가 방해가 되면 네. 협조를 구한다는 의미고요. 예, 뭐 별도로 분리해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예. 통합이라고 쓰셨는데 설명하시죠.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사면은 힘들다는 거는 또 대부분의 법조계의 그 말이고요. 예. 그다음에 형 집행정지는 사실 원칙대로 하겠죠. 예를 들어서 수용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그러면 이제 의사의 진단과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지금 확정된 2년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2년형의 수용 생활과 그다음 구속 집행과 겹칠 경우에는 사실은 수용 생활에 먼저 충당되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2018년 12월 29일 날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약 한 5개월 가량을 지금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된 그 사건에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따라서 가석방의 여지가 있는 것이 이것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더 산다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 하게 되면 가석방의 요건을 법률적으로는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석방은 검찰의 판단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 행정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 있는 고려 요소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 문제가 아니고 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있는 그 국민들의 의사를 다 통합하는 것도 정치인의 한 몫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만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문제가 선거에 임박해서 혹시나 정략적 목적으로 이제 여당이 추진하게 되면 그 또한 보수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통합의 목적 하에서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거 제가 한번 추측해 봅니다. 정태근 의원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문제가 정치권의 이슈로 계속 떠오르면 어느 쪽에 더 도움이 될까요? 둘 다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그 박원석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 정치 총선용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 석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굉장히 그 몸이 아프다는 상황이고 그런 속에서 석방이 돼서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인간적인 정리가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민주당에서 잘 얘기하셨잖아요. 어제 김경수 지사 나오니까 그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조금 전에 우리 그 윤기찬 변호사가 설명한 게 맞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현재 구금 일수가 740일, 오늘로 따지면 743일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미 사실은 2년은 복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따지면 아까 윤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5개월을 복역한 거지만 예. 전체 구금 일수를 따질 때에는 2년을 복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절한 시기에 건강상의 문제가 특히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형집행정지를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몇 가지 좀 전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그걸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지검장이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최종적인 결론을 보게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뜻이 간다는 게 맞죠. 하지만 이거를 계속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왜 못하냐라고 하면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적 접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엊그저께 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적절한 시기를 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 검찰 쪽에서는 당연히 일단 뭐 당사자가 일단 형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형집행 정지 심의위원회의 절반이 의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의료진들이 일단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예. 현근택 부대변인. 당연히 의사들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 거의 이제 이게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안 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거의 그 생명에 지장이 있는 정도라 했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그전에 이제 국정농단에서 그 재판 받으면서 구속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이 공천헌금의 이 형으로 산 것으로 대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가석방 얘기 나오지만 가석방이란 기본적으로 형이 다 확정되고 그다음에 한 3분의 2 이상 정도 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면 2년에다가 25년에서 27년 중에 3분의 2, 한 18년 살아야 이게 논의가 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엔 지금 어쨌든 뭐 뭔가 안 되는데 뭔가 좀 될 것처럼 자꾸 이제 변죽을 올리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엔 뭐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치적인 목적이 맞고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 수긍하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아마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소한 형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야 논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재원 교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석방론이 나오는 시점이 어느 정도 좀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시점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영의 몸이 돼서 상당히 감옥소,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죠. 이제는 이제 기결소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계시는 거 여전히 구치소죠. 구치소인데 어쨌든 감옥에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마음 아프기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지난 집권 시절에 했던 국정농단에 대한 과연 정당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 법적 책임을 졌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만큼 공감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이 자신과 관련된 이 지금 재판 관련해서 1심에서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재판 중에 열심히 노고 있지만 1심 딱 그 결과 보고 난 뒤부터는 모든 재판 과정을 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건 이 사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을 통해서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 나는 나갈 수 있다는 걸 이 나름대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기 석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뭔가가 지금 작동된다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 생각에서는 그것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했던 정치적 해법이 먹히구나. 여전히 과거 국정농단을 하던 공주님의 그런 위세, 태도 그런 것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2016년 이 촛불혁명 때 국민들이 했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게 나라냐고 했던 그 외침이 과연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아마 자유한국당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최경철 의원은 석방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걸 너무 정치적인 변수들을 너무 많이 넣어서 고차방정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한 인간이 아프다는 것에 집중해서 좀 예단과 편견을 버리고 저는 1차 방정식 정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벌써 석방이 되고 싶었으면 작년부터 석방이 되려는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이 사람 자존심이 워낙 세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 그만큼 유영하 변호사가 보기에는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아까 박주민 의원 얘기했다시피 무슨 국민 정서까지 운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건강상의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의사가 판단해서 형집행정치가 맞을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그만큼 그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면 불가 판정을 내리면 되는 것이고 저는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미래 권력이 이미 되었는데 황교안 대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온다 한들 자신이 미래 권력이 되는 데 대해서 별로 정치적인 타격을 미치지 않을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형집행정지로 석방이 되더라도 정치적으로 파급력을 미칠 만한
요소는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만 놓고 보면 되겠다. 될 거다. 예. 글쎄요. 정태근 의원, 건강만 놓고 전 대통령 석방 문제 따지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게 사면이 아니잖아요. 예. 형집행 정지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사실은 형집행 정지가 되면 이 복역하는 그 기간이 중단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너무 정치적 고려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예.